여러분, 혹시 경제학 교과서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우셨던 거 기억나세요?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그 나라 돈이 강해진다. 이런 간단한 공식들이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공식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과서 속 규칙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요, 이 왼쪽처럼 금리, 경제성장, 무역수지 같은 아주 명확한 경제 지표들이 환율을 움직였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요, 오른쪽을 좀 보세요. 전쟁, 동맹관계,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오가는 말들 같은 이런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갑자기 환율을 막 흔들어댑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여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숫자를 따르지 않는다. 불안의 향기를 따라 움직인다. 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에 뭔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불안의 정체는 뭘까요? 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두 가지 힘, 바로 공포와 데이터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녀석이 어떻게 전통적인 경제 논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지정학, 즉 누가 우리 편인가 하는 동맹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돈이 무조건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돈이 먼저 어디가 더 안전한가, 누구랑 손잡는 게 더 든든한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와 동맹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요즘 달러가 왜 그렇게 강한지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러는 이제 단순히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일종의 신뢰의 상징, 그러니까 동맹의 언어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의 속도를 가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은요, 위성사진으로 찍은 항구의 물동량이나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특정 키워드 같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공식 경제보고서를 내놓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모든 거래를 끝내버리죠. 인간의 분석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환율은 더 이상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는 온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압력을 보여주는 기압계에 훨씬 더 가까워졌죠. 데이터의 압력이 곧 환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이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통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규칙의 한가운데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막고 있는 통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원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원화 환율, 대체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물론 영향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크게 움직이는 요인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식, 중국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우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동맹 쪽으로 더 기우는가 하는 지정학적 질문들이죠. 사실상 한국은행 회의실 안에서보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도 위에서 원화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원화를 이렇게 지정학적 시계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이 얼마나 불안한지 혹은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원화는 단순한 돈, 그 이상의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21세기에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진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환율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국가의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매기는 점수, 즉 살아있는 신뢰 지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강한 통화를 만들려면 환율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를 쌓아야 하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교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제는 통화 정책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신뢰 정책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뢰가 궁극의 화폐가 되어버린 이 새로운 세상에서 앞으로 전 세계는 과연 어떤 나라의 통화를 가장 신뢰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